여행과 상식 알뜰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 잘 보는 비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구급 공무원 및 자격 객관식 시험을 잘 보는 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초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의 문제, 즉 20문제 중에서 16문제를 제대로 잘 풀었을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75%를 제대로 풀었고 커트라인이 87%라고 한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대로 한다고 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20 내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0% 정도 정답을 맞출 수 있어야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0% 문제를 풀었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답안지에 표시된 내용을 보시면 총 20문제 중에서 16문제를 제대로 풀었고 나머지 4문제는 풀지 못하였습니다. 제대로 풀은 16문제의 정답의 분포를 세어보면 1번 답은 4개, 2번 답은 5개, 3번 답은 3개, 4번 답은 4개가 나왔습니다. 전혀 못 푸는 문제는 2번 문항과 15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1번 문항은 1번과 2번 중에 정답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19번 문항은 2번과 3번이 답이 아니므로 1번과 4번 중에 정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11번 문항에서 12, 13, 14번 문항의 정답이 계속해서 3번, 2번이 나왔으므로 11번 문항과 15번 문항의 정답은 2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번 문항의 정답은 1번과 2번 중에서 1번으로 정답을 선정합니다. 또한 15번 문항도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번이 정답인 경우는 4개가 아니라 5개가 될 것입니다. 19번 문항은 2번과 3번이 정답이 아니므로 1번과 4번 중에 정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번 정답이 5개, 4번 정답이 4개이므로 1번보다 4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4번으로 정답을 결정합니다. 현재까지 정답이 1번 5개, 2번 5개, 3번 3개, 4번 5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풀지 못한 2번 문항과 15번 문항은 정답이 제일 적게 나온 3번을 정답으로 결정합니다. 15번 문항은 2번이 정답이 아니므로 3번이 정답일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과 감으로 못 푸는 문제의 답을 결정하는 것과 어떤 것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아마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면 최소 3점 정도 더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상황을 예를 들어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못 푸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정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푸른 16문제의 정답의 분포를 세어보면 1번 답은 4개, 2번 답은 4개, 3번 답은 5개, 4번 답은 3개가 나왔습니다. 4번 문항은 2번과 3번 중에 정답이 있을 것이고 14번 문항은 1번과 2번이 정답이 아니므로
3번과 4번 중에 정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4번 문항은 2번과 3번 중에 3번은 연속해서 3번 답이 나올 가능성이 2번보다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합니다. 14번 문항은 1번과 2번이 정답이 아니므로 3번과 4번 중에 정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11번 문항과 16번 문항은 전혀 풀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현재까지 푸른 문제 답의 개수는 1번 4개, 2번 5개, 3번 5개, 4번 3개가 나왔습니다. 이러할 때 11번, 14번, 16번 문항의 정답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출제자는 수험생이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답을 앞쪽보다 뒤쪽에 더 많이 배치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11번과 14번 그리고 16번 문항을 모두 4번으로 정답으로 정하는 것이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답이 1번 4개, 2번 5개, 3번 5개, 4번 6개로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2가지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많은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연습을 미리 몇 차례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모르는 문제를 대충 감으로 찍은 것과 알려드린 방법으로 답을 결정한 것의 진짜 정답을 확인하여 어떤 것이 점수를 더 높일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보니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20문항 중에서 85%인 17문항을 제대로 잘 풀었다면 못 풀은 나머지 3문항은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정답을 선택하기 쉬워지고 맞출 수 있는 확률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대략 못 풀은 3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9급 공무원 및 자격, 객관식 시험 잘 보는 비법을 설명드렸고 다음 회에서는 7급 공무원 등의 주관식 시험 잘 보는 비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관식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레포트, 보고서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